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습관이 생기지만 이에 대해 경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주름이나 둔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습관은 노화를 더욱 외롭고 힘들게 하며 더욱 좌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점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신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행동부터 뿌리 깊은 행동까지 이러한 습관은 조용히 관계와 삶의 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인식하고 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71세에 은퇴한 사서인 줄리는 한때 그녀가 사는 지역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웃과의 대화,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 책 추천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전화벨이 덜 울리고 가족 모임에 초대받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너무 바빠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녀는 자신이 그들을 밀어내기 위해 뭔가를 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줄리는 자신을 고립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습관이 더해졌습니다. 그녀는 통증, 세상 상태, 당시 상황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대해 더 많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누굴 감동시켜야 하지 않은 생각의 외모에 대한 노력을 멈췄습니다. 대화는 일방적으로 흘러갔고 그녀는 듣기보다 말하는 것이 더 많아졌다. 그녀는 새로운 기술을 무시하고 변화에 저항했으며 필요할 때 도움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이러한 행동은 그녀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줄리의 이야기는 독특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노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같은 패턴, 즉 노화를 점점 더 외롭고 힘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인식하는 것은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 추악한 일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7번째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숫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는 이미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이 동영상에서 가치를 발견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귀하의 지원은 귀하와 같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꾸는 더 많은 조언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 되는 것입니다. 줄리는 자신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정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불평을 더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나 늙어가는 것에 대해 투덜댔습니다. 그녀는 뉴스를 켜고 한숨을 쉬며 세상의 상황에 좌절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친척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의 선택에 눈을 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더 존중했어요. 처음에 그녀는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점차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와의 깊은 대화를 피하고 불만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의 손주들도 방문하지 않기 위해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줄리가 깨닫지 못한 것은 부정성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사람들을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시작했을 때보다 기분이 더 나빠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비판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항상 편안하게 느껴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체는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쇼핑, 운전, 스마트폰 사용 등 한때 단순했던 일들도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부정적인 태도가 기본이 되면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꾸나요? 긍정적인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불평으로 시작하기보다는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기분 좋게 일어났어요. 어젯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방금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네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어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불만사항 한도를 설정하세요. 2분 동안 좌절감을 표현하고 건설적인 일로 넘어가십시오. 비판보다는 호기심을 연습하세요. 새로운 트렌드나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대신 질문을 하세요. 손자가 새로운 앱이나 게임에 푹 빠져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오라고 말하세요. 관심을 보이면 다리가 생기고 끊임없는 비판은 벽을 쌓게 됩니다. 줄리는 변화하려고 노력하기 전까지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가 자신의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긍정적인 태도로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오래 머물렀고 마음을 열었고 천천히 그녀는 연결의 따뜻함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걸까요? 아니면 밀어내는 걸까요?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당신이 바꾼 습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개인 위생과 외모를 무시합니다. 줄리는 옷을 입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옷장에는 알록달록한 블라우스가 가득했고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빼놓지 않는 시그니처 향수, 그리고 외출 직전에 머리를 스타일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을 중단하고 헤어 약속도 건너뛰었으며 헐렁한 옷이 더 편하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왜 귀찮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입는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며칠이 지났고 거울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확신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그녀를 대하는 방식에서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한때 그녀의 발랄한 의상을 칭찬했던 낯선 사람들은 이제 거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녀를 자주 초대하지 않았고 그녀가 오래된 사진을 볼 때 그녀는 예전에 활기 넘치는 여성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줄리가 깨닫지 못한 것은 당신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더 중요하게는 자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외모에 자부심을 갖는 것은 허영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심, 자신감, 그리고 세상에 계속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아무데도 가지 않더라도 매일 옷을 입으십시오.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끗하고 몸에 잘 맞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옷이면 됩니다. 좋아하는 옷을 입으면 즉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위생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샤워를 하고 손톱을 다듬고
머리를 빗거나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등 작은 손질 습관도 거르지 마세요. 이 간단한 행동은 뇌에 나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생기발랄한 느낌을 주는 컬러를 입으세요. 밝은 색상이나 잘 조화된 의상은 기분을 좋게 하고 더 단결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시계나 멋진 귀걸이 등 의미 있는 액세서리로 액세서리를 꾸며보세요. 또는 향수를 뿌리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정체성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머리를 빗고, 좋아하는 블라우스를 입고, 립스틱을 바르는 등의 작은 노력을 시작했을 때 줄리는 즉각적인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다시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가벼워지고 더 자신감이 생겼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다시 자신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외모는 당신이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볼 때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과 당신 자신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매일 최고의 기분을 느끼기 위해 하는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공유하세요. 우리는 귀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완고해지고 변화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줄리는 항상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을 좋아했고 자신이 아는 것을 고수했으며 수십 년 동안 효과가 있었던 것이 있다면 바꿀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손주들이 전화 대신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저항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녀는 그녀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제안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전화하면 됩니다. 하지만 통화 빈도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최신 소식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그룹 채팅에서는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진, 재미있는 동영상, 생일 알림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자신이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단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완고함은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온 후에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새로운 업무 방식을 시도하든, 현대적인 편의를 수용하든 적응을 거부하면 조용히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건 필요하지 않아요. 대신 해보죠라고 말하세요. 시도하려는 의지는 당신을 참여시키고 정신적으로 예리하게 유지합니다. 즉시 종료하는 대신 기회를 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험을 해보세요. 저항하는 대신 손주나 자녀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도록 하십시오. 함께 학습하면 의미 있는 순간이 만들어집니다. 작은 변화를 먼저 수용하세요. 하루아침에 기술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간단한 문자 보내기, 새로운 취미 시도, 손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시청 등의 작은 조정을 통해 주변 세계와 계속 소통할 수 있습니다. 줄리는 마침내 손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쉬운지 놀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놓치고 있던 증손자들의 메일 사진, 속담, 사랑받는 느낌을 주는 빠른 체크인 등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항을 버리면서 그녀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되찾았습니다. 즉,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과의 더 강한 유대감이었습니다.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최근에 배운 새로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공유하세요. 우리는 귀하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물건을 쌓아두고 정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줄리는 항상 감상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있는 모든 물건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오래된 생일 카드, 읽어야 할 신문 더미, 몇 년 동안 입지 않았지만 만일을 대비해 보관해 두었던 옷들. 시간이 지나면서 한때 아늑했던 그녀의 집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차마 버릴 수 없는 물건들로 가득 차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녀의 집은 어지러워서 청소하고 탐색하고 심지어 손님을 초대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딸이 몇 가지 물건을 없애자고 부드럽게 제안하자 줄리는 저항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 잡동사니는 집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스트레스로 가득 채우고 삶을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즐기기보다는 과거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혼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번에 서랍 하나, 상자 하나, 선반 하나씩 작게 시작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작은 조치를 취하면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내가 이것을 사용하는가?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대답이 다니오라면 이제 놓아줄 시간입니다. 소중한 물건을 소중히 여길 가족에게 의미 있는 물건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하거나 전달하세요. 정리를 습관으로 바꾸십시오. 매일 한 가지 물건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우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순한 습관이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전과 편리함을 생각해 보세요. 어수선한 공간은 낙상과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집은 단지 외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줄리는 마침내 정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을 기부했고 오래된 잡지를 재활용했으며 정말로 중요한 것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친구들을 다시 초대하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어수선함을 버리는 것은 물건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더 단순하고 더 평화로운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당신이 정리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공유하세요. 우리는 당신의 여행을 듣고 싶습니다. 듣고 있나요? 5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인내심을 너무 빨리 잃습니다. 줄리는 작은 일들이 그녀의 피부에 닿기 시작할 때까지 결코 자신을 참을성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식료품점에서 그녀는 젊은 계산원이 식료품을 다 포장할 때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느릿느릿 가방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줄리는 마음속으로 좌절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좀 더 빨리 움직일 수는 없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그녀가 그 말을 한 순간, 계산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줄리는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새롭고 긴장했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싫어하던 바로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스냅하는 데는 빠르고 우아함을 나타내는 데는 느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인내심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일이 원하는 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좌절감은 주변 사람들의 삶을 더 힘들게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도 높입니다. 짜증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 반응, 심호흡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화를 낼 가치가 있는 일인가요? 관점을 바꾸세요. 느린 운전자는 누군가의 할아버지일 수도 있다. 주의가 산만한 계산원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인내심은 좌절감을 이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순간을 친절 실천을 상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세요. 욕하는 대신 미소를 짓거나 격려의 말을 전하세요. 간단한 시간을 가지세요가 누군가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성가심을 버리면 인생이 더 쉬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좌절감보다 인내심을 선택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과 더 나은 상호작용이 가능해집니다. 줄리는 다음에 가게에 갈 때는 속도를 늦추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젊은 계산원에게 미소를 지으며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밝아졌고 그 순간 그녀는 작은 친절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빨리 인내심을 잃은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답답한 순간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보세요. 6째,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듣지 않습니다. 줄리는 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공유할 이야기가 있었고, 전할 조언이 있었고, 다시 떠올릴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딸이 전화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말을 했을 때 그녀의 딸이 전화를 끊고 싶어하는 것처럼 대화가 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줄리는 괜찮으세요? 이제 전화를 많이 안 하세요? 오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선마, 엄마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만 가끔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전화하는 건 전부 엄마에 관한 것 같고,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줄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자주 그들의 대화를 지배하고 자신의 경험에 뛰어들고 딸이 문장을 마치기도 전에 조언을 제공하고 주제를 다시 자신에게로 돌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나누고 싶지만 듣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대화를 나누는 방법, 말하기와 듣기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한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잠시 멈춰서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공유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방해하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뛰어들기 전에 다른 사람이 끝내도록 하십시오. 개방형 질문을 하십시오. 그냥 잘 지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번 주에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는 실제 대화를 유도합니다. 참석하세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집중하여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줄리는 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번에 딸이 전화했을 때 그녀는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질문을 했고 딸이 화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며 질문이 있을 때만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통화는 더 길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의미 있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대화는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듣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자신이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느꼈거나 자신이 모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댓글로 토론해보자. 7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사람들을 밀어내세요. 줄리는 독립적인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관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단순한 일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차에서 무거운 식료품 봉지를 들어올리느라 애썼습니다. 지나가던 친절한 청년이 이를 발견하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줄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안으로 끌고 들어가자 허리가 아프고 속으로 답답함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육체적인 긴장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외로움으로 인해 지쳐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도우려는 누군가를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뭔가 고통스러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도움을 거부하는 것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더욱 고립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입니다.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계속 거절하면 더 이상 제안을 하지 않게 됩니다. 도움을 받아들이면 연결이 촉진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주도록 하면 따뜻함과 인류의 순간이 만들어집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삶을 더 쉽게 만듭니다. 혼자서 어려움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유용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아무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불필요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선물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방법. 다음에 누군가가 도움을 줄 때에 그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친절을 받아들이면 관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줄리가 가게에 갔을 때 그녀는 같은 청년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가방을 움켜쥐는 그의 얼굴은 밝아졌고 그 단순한 대화 속에서 줄리는 한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댓글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8째, 너무 검소해서 인생을 즐길 수 없습니다. 줄리는 항상 돈에 대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쿠폰을 깎고 휴가를 건너뛰고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는 주저했습니다. 그녀는 넉넉한 금액을 저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걱정했습니다. 나중에 이 돈이 필요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린더가 그녀를 시골로 주말 여행에 초대했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줄리. 우리는 탐험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냥 쉬겠습니다. 줄리의 첫 번째 본능은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이나 레스토랑에 돈을 쓰는 것 등 그녀는 거절해야 할 이유를
12가지나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치료한 것이 언제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하루를 위해 수년을 저축했지만 그날이 결코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즐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 재정적으로 책임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단지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경험은 소유보다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행, 나들이, 취미와 같은 경험에 지출하면 지속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반면 물질적인 것들은 빠르게 가치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이 단계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즐겨보세요. 돈은 단지 은행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안은 중요하지만 이행도 중요합니다. 저축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방법. 맛있는 저녁 식사, 취미, 짧은 여행 등 기쁨을 주는 일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스스로 허락하십시오. 그 순간을 스스로에게 허용하십시오. 재미 외에도 경험과 즐거움을 위해 특별히 저축한 금액의 일부를 할당하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줄리는 마침내 그 주말 여행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보다 이틀 동안 더 많이 웃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일몰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자신이 줄곧 아껴두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돈 때문에 미뤄왔던 경험 중 하나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보세요. 9번째, 젊은 세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줄리는 손자 이선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방문을 기대했지만 최근에는 그 방문이 더 짧아지고 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학교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지만 이제는 대화가 긴장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선은 자신이 좋아하는 새로운 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줄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예전에는 이 모든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실제로 화면을 쳐다보는 대신 밖에서 놀았습니다. 이선은 조용해졌습니다. 몇 분 후, 그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다마 가봐야 할 것 같아라고 중얼거렸다. 문이 닫히자 줄리는 후회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녀가 어렸을 때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녀가 그를 무시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었던 걸까? 이것이 왜 젊은 세대를 밀어내는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은 쉽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예전이 더 좋았다고 끊임없이 말하면 이해되기보다는 비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대감을 형성하는 대신 거리를 만듭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괜찮습니다. 모든 세대는 서로 다른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결은 비판이 아닌 격려를 통해 형성됩니다. 그들의 세계에 열려있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습관을 바꾸는 방법. 무시하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저희 시절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그거 재미있을 것 같은데 더 말해주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공통점을 찾으세요. 오늘의 경험과 관련된 방식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공유하십시오. 비난보다는 격려해주세요. 젊은 세대는 지원을 통해 성장합니다. 당신의 말은 낙담하기보다는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선이 방문했을 때 줄리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꺼냈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 게임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선은 불을 밝히며 그 뒤에 숨겨진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들의 대화는 쉽게 흘러갔다. 그날 저녁 조금 더 머물면서 줄리는 세대 간 연결이 세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해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줄리는 창가에 앉아 떨어지는 나뭇잎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기쁨은커녕 가슴이 익숙한 묵직함을 느꼈다. 그녀는 몇 년 전에 자신을 배신한 친구, 결코 해결되지 않은 여동생과의 논쟁, 인생에서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과거는 그녀를 꽉 붙잡고 있었고, 그녀가 끌 수 없는 오래된 영화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이웃인 린더는 줄리의 먼 표정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줄리는 나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린다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과거를 붙잡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내려놓으면 얼마나 가벼워질지 상상해 보세요. 원한과 후회를 붙잡고 있는 것이 해로운 이유, 현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에 집착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좋은 순간을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긴장시킵니다. 괴로움은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한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수면을 방해하며 심지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놓아버리고 정서적 자유를 찾는 방법.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라고 묻는 대신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놓아준다는 것은 나쁜 행동을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면 현재의 긍정적인 것에 주의를 돌리십시오. 편지를 쓴 다음 놓아주세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느끼는 모든 것을 적고 해방의 상징으로 종이를 찢거나 태워보세요. 그날 밤 줄리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깊은 숨을 쉬면서 그녀는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녀의 마음이 가벼워졌다. 과거의 상처를 놓아본 적이 있나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보세요. 줄리는 항상 독립적이어서 일어섰을 때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하거나 시야가 점점 흐릿해지는 것을 발견하면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의 일부일 뿐이에요. 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부엌에서 커피 머그잔에 손을 뻗었을 때 어지러움이 평소보다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카운터를 잡기도 전에 그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세게 넘어졌습니다. 고통이 그녀의 엉덩이를 관통했다.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려고 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몇 시간 후, 병원에서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줄리, 우리가 문제를 더 일찍 발견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
작은 증상이 더 큰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기증은 탈수증이나 뇌졸중의 초기 징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피로는 정상적인 노화일 수도 있고 진단되지 않은 심장병일 수도 있습니다. 검진을 미루면 결과가 더 나빠집니다. 많은 노인들은 통증, 숨가쁨 또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무시하고 나중에서야 조기 치료를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위기 관리보다 예방이 더 쉽다. 식이요법, 약물 치료 또는 생활 방식을 조금만 조정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데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예약하십시오. 정기적인 방문은 숨겨진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증상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갑작스러운 현기증, 흉통, 건망증, 체중 감소 등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잘 먹고, 활동적으로 지내고, 수면을 우선시하세요. 일상적인 습관은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추락에서 회복된 후, 줄리는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녀는 다음 의사 방문을 예약하고 물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으며 커뮤니티 센터에서 밸런스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을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나중에 심각해진 건강 문제를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조치를 취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나요? 댓글로 얘기해보자. 줄리는 조용한 거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자신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손주들과 놀고, 가족 모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은 게 언제였습니까? 생활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뉴스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기쁨을 찾는 것을 멈췄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의 이웃인 린더가 그녀를 영화의 밤에 초대했습니다. 마지못해 줄리는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오래된 코미디를 선보였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배가 아프고 눈에 눈물이 고일 정도로 웃고 있었다. 정말 웃고 있었다. 오랜만에 그녀의 마음이 가벼워졌다. 나이가 들수록 웃음과 재미가 중요한 이유.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코티솔 수치를 낮추어 기분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관계를 강화합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웃음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안팎으로 정게 유지합니다. 웃고 웃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기억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삶에 더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는 방법.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고, 코미디를 보고, 게임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회사를 찾으세요. 일상생활에서 유머를 찾아보세요.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때로는 작은 실수나 사고가 단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 것과 다시 연결하십시오. 춤추고, 노래하고, 농담하는 것을 좋아했나요? 그것을 당신의 삶에 다시 가져오십시오. 줄리는 그날 밤 무거운 짐을 덜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린다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기쁨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뉴스를 켜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부엌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즐겁게 웃어본 게 언제였나요? 아래 댓글로 기쁨을 함께 나눠보세요. 줄리는 얼마나 작은 습관이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변화를 시작하자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을 갖고 다시 기쁨을 불러일으키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딸이 더 자주 전화했습니다. 그녀의 이웃들이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낯선 사람들도 그녀의 따뜻함에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더 행복해졌습니다. 원한, 후회, 외로움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웃음, 감사, 목적의 순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마음은 더 젊어졌습니다. 그녀는 변화에 저항하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당신이 반성하고 행동할 차례입니다. 당신 자신이나 당신이 아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습관을 인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입니까?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가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을 듣고 싶은 사람과 공유해 보세요.